안녕하세요. 코리아 PDS입니다. 이번 이슈 분석의 주제는 제프 커리의 사임입니다. 1990년대 말 골드먼삭스사에 입사한 제프 커리는 2000년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원자재 시장 분석의 슈퍼스타는 아니었습니다. 2004년 그는 구경제의 복수라는 개념을 통해 원자재 강세 전망을 내놓으며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구경제의 복수는 경제를 지탱하는 소위 굴뚝산업에 대한 장기 간접 투자의 결과 원자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향후 이러한 전망이 현실에 부합된 것으로 증명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골드먼삭스사의 원자재 시장 분석 슈퍼스타는 제프 커리가 아니라 아르준 머티였습니다. 아르준 머티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장기간 저유가 시기에 따른 공급 개발 부족이 수요 증가와 맞물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2004년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전망이 원자재 시장 전반의 장기 강세와 함께 2008년 현실이 되면서 아르준 머티가 더 큰 주목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5월 아르준 머티는 유가가 배럴당 $200를 넘어설 것이라는 강세 전망을 끈질기게 유지했고 결국 그해 연말 유가가 $30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그의 신화도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제프 커리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2011년 초반 그는 산업용 금속의 매수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 시장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제로 장기 하락했습니다. 셰일 혁명에 따른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의 전망도 시장의 움직임에 부합했습니다. 2013년 초반 그는 금 가격의 장기 하락을 전망했으며 금 가격은 2019년까지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수급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견해를 내놓았던 제프 커리는 2006년 원자재 리서치 부문장으로 임명된 후 이러한 그의 실적에 힘입어 그 자리를 2023년까지 유지했습니다. 2006년부터 2023년까지 다수의 원자재 시장 스캔들이 있는 와중에서도 그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금융기관의 원자재 시장 참가가 지목되면서 규제 강화에 따라 다수 투자은행들은 원자재 사업을 크게 줄였습니다. 골드먼삭스사도 정부 및 의회의 압력 앞에 원자재 사업을 축소했습니다. 이러한 격동 속에서도 제프 커리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사임이 2023년 8월 7일 발표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제프 커리는 원자재 집약적 성장에 따른 원자재 가격의 장기 상승인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구경제의 복수라는 개념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장기간의 저투자가 팬데믹 이후의 수요 회복과 맞물려 원자재 가격이 장기 상승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습니다. 원유,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전반은 2022년 중반 정도까지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자재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며 제프 커리가 예측한 슈퍼사이클과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슈였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발발에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소되기 시작한 가운데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습니다. 결국 제프 커리도 올해 5월과 6월에 걸쳐 비철금속과 원유 전망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프 커리는 사임을 앞두고 6월 흥미로운 발언을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의 견해를 바꿀 증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장기간 전망이 틀린 것은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분석 체계 안에서 2023년 이후 시장 상황이 불가해한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시장의 역경을 이겨낸 제프 커리도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그렇다기보다 원자재 시장의 성격은 항상 변화해왔음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원자재 시장의 3대 축은 원자재 시장의 금융화, 중국의 원자재 집약적 성장 및 러시아라는 대규모 원자재 공급처의 등장이었습니다. 현재 이 모두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자재 시장의 금융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규제 강화로 그 이전의 위상을 찾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공급망에서 위치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탄소 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에너지 경제 구조 변화가 나타남과 동시에 이를 위한 물질적 변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프 커리의 퇴진은 원자재 시장 이해를 위해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함에도 제프 커리는 이 글을 쓰는 저자를 비롯해 원자재 시장을 분석하는 다수에게 큰 영감을 준 고마운 분석가입니다.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향후 그에게 좋은 일만이 있기를 바라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